자, 이제 225페이지 볼게요. 그 3번은 축조 신고 대상인 공작물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원래는 공작물은 건축법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다음 밑에 박스에 1번부터 10번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거기 1번에 옹벽하고 담장이 몇 미터를 넘을 때라고 되세요? 넘는 하고 이상하고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넘는 다른 말이죠. 이상.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넘는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초과. 그 앞에 숫자를 포함하여 포함하지 않는데 큰 거 말하는 거고, 이상은 이자가 같은 거 포함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m 넘는이란 말은 2.000 뭐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 하는 건데 얘는 몇 미터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상이 아니라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다 넘는인데 아닌 것부터 착해 볼게. 다 넘는인데 하나가 뭐예요? 동그라미는 여기다 해놔야죠. 네. 거기 하나가 이하로 돼 있을 거예요. 7번인가? 네. 7번에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거. 그럼 얘네는 몇 미터 이하일 때 신고하라는 거예요? 8m 이하일 때 신고하고 얘 빼고는 다 넘는이니까 숫자만 외우면 되는 거네. 암기하는 건 저랑 같이 하면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를 알고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옹벽하고 담장이 있을 때 얘가 2m를 넘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무너졌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 신고는 하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뺀 거고. 2번에 광고판하고 광고탑인데 걔는 몇 메타를 넘을 때 신고하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개념 알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1층의 높이라고 하잖아요. 1층의 높이가 보통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1층,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2층이잖아요. 이 2층 높이가, 층고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주택은 2.7m 정도예요. 주택은 2.7m. 아파트는 손대면 천장 닿죠? 저는 닿아요. 저희 아파트 천장 다. 안 닿는 분도 몇 분 계시겠지. 근데 달 정도면 발꿈치 좀 들으면 닿잖아. 그게 3m가 안 돼요. 바닥의 두께가 한 30cm다. 그럼 몇 미터 정도 되네? 바닥의 두께까지 포함하게 되면 3m 정도 되겠죠. 한 층의 높이가 한 3m 정도 돼, 보통. 그러니까 보통 3m 되는데 층의 구분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3.2m도 있고 3.5m도 있고 2.7m도 있는데 그걸 중간치로 하면 안 되잖아요. 좀 폭을 넓게 잡겠다. 그래서 한 4m를 1층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건축법에서 1층의 높이, 층의 구분이 안 된다. 층 구분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몇 미터를? 4m를 하나의 층으로 본대요. 한 개의 층으로.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광고판의 높이가 4m를 넘었다는 얘기는 한 층 이상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신고를 해라. 이게 뭐냐면 이 건물이 지금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광고판 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광고 하잖아요. 제 얼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커피 이렇게 커피 뭐 그 맥심 제가 광고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맥심 광고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맥심 광고 하고 있어. 그러면 저 광고판 떼기 높이가 몇 미터? 4m를 넘으면 하나의 층에 올라간 거잖아요. 얘가 일조 같은 거 막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안 되겠다. 몇 미터를 기준하겠다. 광고는 왜 하는 거냐면 이 맥심 뭐 하라고? 사라고. 따라해. 사라고. 광고 왜 하는 거예요? 광고 왜 하는 거예요? 사라고. 몇 미터 넘었는데? 그럼 옹벽하고 담장은? 옹담 2라고 해요. 옹벽 담장 몇 미터? 광고는 뭐 하라고? 그럼 이제 광고 나오면 4m 넘으면 이 숫자만 기억나면 되는 거야. 이건 강의하는 것도 창피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1시간 하는 것도 웃긴 거고 알아서 외워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거기 3, 4, 5번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의 운동을 위한 철탑, 주거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 얘는 특징이 뾰족한 거예요. 뾰족한 거는 전부 다 몇 미터 넘을 때? 6미터. 그래서 옹담, 이 광고는 뭐라고? 사라고. 근데 뾰족한 거는 6m로 됐어요. 6m를 넘을 때 아니에요. 굴뚝 있죠, 굴뚝. 굴뚝은 지붕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붕이 있으면 여기 좀 이따 콜록콜록 죽어요. 연기가 안 빠지잖아.
그럼 굴뚝에 연기 어떻게 나가지? 몇 미터에? 몇 미터에? 몇 미터에? 그래서 육뼈 쪽이라고 그래. 뾰족한 거는 다 몇 미터 넘을 때. 그냥 육뼈 쪽이라고 하면 돼. 옹담. 이 광고는 뭐 하라고요? 사라고. 뾰족한 거는. 여기 이제 육뼈 쪽. 몇 미터로 보이네 이거? 6미터. 네. 골프 연습장에 가면 골프 연습장에 그물만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한 거에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꼬부채. 여기 어떻게 됐어요? 몇 미터에? 몇 미터에? 골프에서 몇 미터? 몇 미터에? 6미터. 뾰족한 거. 통신용 철탑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전선 묶여 있는 거. 몇 미터에? 몇 미터에? 몇 미터냐고. 그래서 뾰족한 건 다 몇 미터로 돼 있다. 그러니까 뾰족한 건 앞으로 6미터로 기억하면 돼요. 옹담. 이 광고는 뭐 하라고? 사라고. 뾰족한 거 몇 미터? 근데 요 6번하고 7번이 이게 고주팔이라고 그래요. 고가수조하고 주차장은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8미터 넘는 고가수조는 좀 위험하니까 얘는 뭐 해라? 신고해라. 그리고 기계식 철골 조립 주차장은 몇 미터 이하일 때? 8미터 이하일 때. 이게 뭐냐면 여기 화장실이에요. 층마다 이렇게 화장실 있어. 화장실에서 물 나오죠, 이렇게. 관이 있어요, 이렇게. 관이 있는데 이 관 위에 이렇게 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물탱크 해놓은 거 있어요. 물탱크 높이가 몇 미터 넘을 때? 8미터 넘을 때. 이게 우리 가끔 가다가 여기 물탱크에 사람 죽어있는 시체도 들어가고 막 그러지. 영화 보면 여기 시체 죽어 들어가 있잖아요. 시체가 여기 떠 있어, 이렇게. 얼굴이 부어가지고 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잔인한가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몇 미터 넘을 때? 8미터 넘으면 이거 신고하래요. 근데 주차장은 철골식 조립 주차장 있을 거야. 이렇게 뼈다귀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누르면 차가 집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윙 올라가고 윙 올라가고 윙 올라가는 거 있잖아. 여기 8미터 뭐일 때? 이하일 때는 신고하는데 초과되면 주차장법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초과하기 전까지만 건드리겠다. 8m 이하면 무조건 뭘 해야 돼? 신고. 그래서 이거 고주팔이라고 그래. 고가수저랑 뭐야? 주차장은 몇 미터인데? 8m인데 고가수저는 8m를 넘을 때 위험하니까 사람 빠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고가수저 청소하러 들어갔다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에 없는 뭐 그런 걸 하다 죽는 거지 뭐. 8m 넘는 뭐야? 고가수저. 그리고 주차장은 8m 이하. 그 다음에 8번에 지하 대피호인데요. 몇 제곱미터 넘는 이름. 30을 넘었다라는 얘기는 9평 정도 되는 건데 우리가 지하에다 옛날에 방공호라고 그래서 전쟁 나면 지하에 숨는 거 있었잖아요. 저기 옛날에 그 북한에서 포 쏴가지고 섬에 사람들 막 죽었잖아. 무슨 섬이었지? 연평도인가? 연평도에 사람들 막 포 떨어질 때 도망갔던 데가 이 지하 대표예요. 지하 대표인데 30제곱미터 넘어버리면 뭐 하래? 신고. 그래서 다 조금 했던 거야. 신고 안 하려고. 그래서 30제곱미터를 넘는 뭐 지하 대표. 그리고 9번하고 10번은 안 외워도 되는 게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 어떠한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 옆에 뭐가 정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조례. 조례는 우리가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조례가 정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조례는 못 내니까. 조례가 정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다음 11번. 신에너지 재생 및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그 밖에 비슷한 거. 이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판때기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태양광 절판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높이가 몇 미터 넘을 때? 5미터 넘을 때. 이거 신설된 거예요. 신설된 거니까 거기 1번부터 10번까지는 시험에 다 나왔겠죠. 11번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11번은 알아야 돼요. 태양 에너지 발전하면 몇 미터다? 5미터. 근데 태양의 후예라고 있었죠. 따라봐. 태양의 후예. 근데 이제 얘네 이혼하는 바람에 태양의 오예. 따라봐. 태양의 오예. 태양 에너지 발전 몇 미터? 5미터. 태양의 오예. 오예. 창피해.
거기 1번부터 11번까지 지금 한 거잖아요. 이틀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다 알지. 뭐 다 무슨 문제를 풀든 풀어요. 근데 이게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 기억이 돼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2, 4, 5, 6, 8, 8, 30 조례. 그러니까 옹벽담장. 광고는 뼈조 광고는 태아에너지. 고주 8이죠. 고가수저는 8m. 고가수 8m. 넘는. 주차장 8m. 지하 대표는 30m 넘을 때. 근데 조례 가져오는 것도 포함한대요. 그래서 옹벽하고 담장, 옹담, 그래서 2m 이상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넘는이에요. 근데 뭐만 8m 이하 하나 있었죠. 고가수저랑 주차장만 8m인데 주차장 8m 이하. 나머지는 다 넘는이에요. 광고 나오면 4. 그리고 이제 뾰족한 거는 6. 태양 에너지 발전 5. 제곱미터인데 지하 대표가 몇 제곱미터? 조례가 정하는 것들은 공작물이지만 뭐 하세요? 신고. 근데 문제 내볼게요.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긴 다음에 문제 내볼게요.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EX 1 4.5m의 옹벽은 공작물 축조 신고 하여야 한다. 맞아요? 4.5m 옹벽은 신고해야 하네? 해요. 그럼 만약에 3.8m의 옹벽은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한다 안 한다? 하죠. 왜 해요? 2m니까. 2m 넘었잖아. 근데 나중에 하면 4m인가? 4.5 넘었고 4m 안 넘었으니까 신고 안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옹벽이 보이면 무조건 몇 미터? 옹벽 담장 옹담 2. 뾰족한 거 6.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수, 철탑 몇 미터? 6m. 지하 대표는? 그리고 고주 8. 고가수준 8m 넘는. 주차장 8m 이하. 그거만 몇 번 공부하면 돼요. 까먹을 때 한 번 보고 까먹을 때 한 번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지하층 가볼게요. 지하층 별표하세요. 잘 나옵니다. 일단 지하층 한번 읽어볼 테니까 무슨 말 써 있는지 보세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이것을 뭐라고 하는데? 지하층. 말로 쓰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A라는 애가 이거 보고서 자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게 더 큰 건물이냐 했더니 이게 100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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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평이에요. 높이는 다 3m로 돼 있어요. 3. 자, 이 상태에서 1번 건물을 보고 제 연면적은 얼마냐? 연면적이죠, 연면적. 연면적이라는 건 한 개의 건물에 쓰고 있는 전체 총량을 말해요. 바닥 면적을 다 더해야 되거든요. 다 더하면 얼마네? 300평이죠. 얘는 몇 평에? 얘는 하나 더 있자, 지하에. 근데 몇 평에? 400평. 그럼 얘도 연면적 300이고 얘는 400인데 어느 게 더 커 보여요? 나가서 보면? 똑같아 보여요. 지하는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이 지하라고 해서 지하층은 층수의 산입을 안 하게 해놨어요. 그럼 A 건물은 몇 층? 3층. 2번 건물은? 1번도 3층, 2번도 3층 건물이에요. 그럼 얘는 3층 건물인데 뭐도 있는 거예요? 지하. 지하는 뭐에 산입 안 하기 때문에. 층수에 산입 안 해요. 근데 연면적 계산할 때는 계산은 들어가요. 그럼 얘 연면적 얼마예요? 300평, 얘는 몇 평? 400평이에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지?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에요. 바닥 면적 합계의 비율이에요. 곱하기 몇 해야 되죠? 근데 어디서 쌓는 거라고 돼 있어요? 대지에서 쌓는 거니까 뭐는 안 쌓는 거네? 그럼 지하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포함해야 된다, 빼야 된다. 여기 연면적에서 뭐는 빼요?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1번 연면적 얼마예요? 1번 연면적 300평. 2번 연면적은 400평. 2번에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300평이에요. 원래는 연면적은 400평이 맞는데 뭐는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지하는 그러면
2층 줘도 되고 3층 줘도 되고 내 마음대로 다 줘도 돼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데 지하는 파는 게 좋을까 안 파는 게 좋을까? 안 파는 게 좋은 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상으로 올리는 거에 1.8배 정도 들어가. 차라리 지하는 분양도 안 되는데 누가 지하를 짓겠어요. 그래서 지하는 규제 안 하니까 마음대로 파시고 나중에 엄청 후회하실 거야. 파놓고. 그러니까 지하는 규제한다 안 한대? 안 한대.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에는 산입을 안 하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을 안 하는데 어디는 포함해요? 이걸 계산하는 문제로 시험에 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약간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지표면입니다. 그럼 이 층 높이 중에 얘가 절반 이상이 있을 때를 뭐로 보겠대요? 지하로 보겠대요. 그러니까 층 높이에 얼마 이상? 2분의 2 이상 들어가면 뭐로 봐요? 지하로 봐요. 그걸 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당의 층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요? 잡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최고 높이 기준 잡아야 돼? 최저 높이 잡아야 돼? 평균 높이 잡아야죠. 이 평균 높이가 층의 얼마 이상? 2분의 1. 그래서 그림 그리면 여기 이제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인데 여기에 예를 들고 최저 높이, 최고 높이예요.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여기 지표면이지. 일반적으로 이건 지표면 아닐 때. 자, 당의 층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 있죠. 아래 있는데 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 평균 높이를 스몰 h라고 할게요. 층 높이를 라지 h라고 할 때 라지 h의 2분의 1 h보다 스몰 h가 크면 이걸 지하층이란대. 하기 싫어졌지 지금. 공식을 쓰면 좋아요. 전체 층의 절반보다 평균 들어간 높이가 더 크면, 근데 거기 같거나 크면이죠. 그럼 2분의 1 이상 들어가면 뭐라는 거예요? 지하.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숙제를 낼게요. 이제 풀어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스몰 h고 층 높이가 라지 h야. h가 현재 4m인데 스몰 h가 제가 숫자를 쓰는 순간 몇 층이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 이게 나오면 이해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기 봐. 내가 스몰 h를 숫자를 딱 쓰잖아요. 쓰는 순간 이게 층이 몇 층인지 딱 나오면 이해가 다 된 사람이에요. 내 입에서 층이 안 나온다. 그럼 눈 뜨고 그냥 장님처럼 있었던 거예요. 자, 해볼게요. 3.1m. 3.1m다. 몇 층? 몇 층이냐고? 2층. 2층. 잘 봐요. 지금 현재 내가 이거 몇 층이냐 이걸 물어봤지. 이거 보고 나서 지하냐 아니냐 빨리 따진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지하면은 층수에 산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몇 층 건물이에요? 2층. 지상이면. 지하가 아니라 지상이면 3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층의 높이의 절반이 얼마인데? 2m. 2m가 절반이잖아요. 2m 이상 들어갔습니까? 2m 이상 안 들어갔습니까? 2m 이상 들어갔죠? 그럼 뭐예요 그럼? 지하.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층이지. 됐어요? 그럼 만약에 2m면 빨리 대답 안 해 또? 2층이잖아요. 절반 이상 들어갔잖아요. 1.5m면 네, 3층이죠. 지하예요, 지하 아니에요를 따지는 거예요. 높이의 절반 이상 안 들어갔죠. 지하층이 아니야. 무슨 층이에요? 지상. 지상이니까 몇 층이에요? 3층이에요. 요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한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이 쉬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일단 지하는 층수 산입한다 안 한다. 그럼 지하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죠. 지하면은 얘는 몇 층? 2층. 지하가 아니면 3층이에요. 그럼 높이가 몇 미터인데 현재? 층 높이가 4m인데 3.1m면 2분의 1 이상 들어갔네요. 2분의 1 이상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지하.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몇 층? 2층. 2m면 2m 이상 들어간 거죠? 포함한 거니까. 이건 지하니까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몇 층이에요? 2층. 1.5면은 2m 이상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으니까 지하가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지상. 지상이니까 몇 층? 3층이에요. 그 말이 이 뜻이에요. 그림 한번 볼까? 자, 건축물의 바닥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형광펜 해볼게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데 그게 층의 바닥으로부터 무슨
지표면 여기 층의 바닥이 요 지표면이 여기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잖아요. 그 무슨 높이? 평균 높이가 이 h가 전체 층 높이 h 있죠. 그러니까 얼마 이상 들어가면 그럼 지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하로 볼 건데 중요한 거는 무슨 단어예요? 평균 높이예요. 2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에요? 시험장에서는 평균 높이를 최저 높이로 냈고요. 간평사에서 우리 시험에는 최고 높이로 냈어요. 그리고 2분의 1을 3분의 1로 냈었어요. 키워드는 형광펜 파란 색깔 제가 해놨죠.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이 얼마? 2분의 1 이상. 그 다음 2번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체크 표시된 거 보시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자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연면적은 얼마예요? 할 때는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포함을 한다. 이 두 개를 갖고 틀리게 하는 계산 문제를 많이 냈다. 개념 파악만 하시면 돼. 그래서 사례로 준 게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봐요. 자, 이 건물은 지하 몇 층? 베이스라고 그래요. 지하를. 베이스 1 그리고 1, 2, 3, 4. 자, 이 건물 몇 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이에요. 왜?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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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이래요. 대지 면적은 1000으로 줬고요. 그럼 자,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예요? 연면적은 1000. 다 더해야 되니까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5개 층이니까 1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용적률 계산 연면적은 뭘 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만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이 되는 거네? 800. 그래서 용적률 계산 시 연면적이 얼마예요? 그러면 800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써? 밑에 써놨는데 옆에 오른쪽에. 그거 봐봐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 안 하는 게 아까 전에 뭐가 포함 안 한댔죠? 근데 지상에다가 여기를 주차장으로 필요티 쓰는 부분 있죠?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초고층 건물 뭐 50층 넘는 건물이에요. 중간에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만들려고 돼 있어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조금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려면 이걸 애들한테 규제하면 안 되죠. 그러면 피난층이나 또는 피난 안전구역은 많이 만들려고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리고 경사지붕이라고 그래서 높은 건물 보면 이게 만약 50층짜리 건물이다. 그럼 이게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현재 여기 상태는 지붕에 이렇게 미끄러지면 훅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공간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라고 그래요. 경사지붕 아래 뭐? 대피 공간. 그럼 얘는 많이 지라고 조금 지라고요?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아까 피난 안전구역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의 주차장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 주차장 같은 게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은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거 4가지예요. 자, 저걸 가지고 이제 단독 문제로 내는 거지. 여기까지는 됐어요? 다시 개념 잡히면 나중에 안 어려워요. 건축법 되게 재밌어요. 일단 지하층 계산할 때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면적 할 때는 포함하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요 3개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용적률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는데 물어봐야지. 일단 맨 밑에 있는 거 뭐? 지하. 그다음에 지상에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뭐? 대피 공간. 걔 4가지는 많이 지라고 조금 지라고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게 227페이지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건폐 용적률을 했었잖아. 또 해? 또 하지 뭐. 그래. 226페이지 잠깐 보시면 건폐율 공식 좀 볼게요. 자, 건폐율 세울 건 덮을패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대지 면적에 덮어버리는 면적이 건축 면적이죠.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니까 곱하기 몇 회이죠? 100. 오른쪽에 가시면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은 용량이야. 쌓는 용량의 비율이에요. 쌓는 거라는 건 뭘 더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바닥 면적을 더해야 되죠. 바닥 면적 다 더한 거를 뭐라고 그랬죠? 연면적.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곱하기 100 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용적률. 그 남자애가 뭐라고 하냐면 대지 면적이 있는데 1, 2, 3, 4층 있죠. 그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예요? 연면적.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비율에서 뭐라고 그래? 용적률.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제외하는 거 몇 개 있대요? 4개. 4개. 지하층, 지상의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 포함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됐고 뒤로 넘기면 용어 정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쓸 말들이에요. 거기 이 챕터 2 보시면 용어 정의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일단 주요 구조부라고 써 있는 것부터 할게요.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보시면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의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심장. 심장 중요한 거죠. 심장이 잠깐 바깥으로 나왔어. 끝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경미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 이거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 사람한테 오장 육부라고 들어보셨나? 오장하고 육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사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얘는 무너지면 돼요?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지지 마세요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뭐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무너지면 다 죽어요. 그럼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안 무너지려면 견디고 있어야죠. 그럼 여기서 1층, 2층 중에서 이거 볼까? 주요 구조부라고 해요. 얘가 일단 이렇게 해서 기둥이 있을 거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죠. 만약에 벽이 있어요. 벽 있으면 힘 받는 벽을 뭐라고 불러요? 내력벽이라고 그래. 그럼 힘 받는 벽을 무슨 벽? 화재가 났는데 내력벽이 불탔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죠. 그럼 기둥이 다시 불타면 또 안 되죠. 그럼 서 있는 거가 내력벽하고 뭐예요? 기둥.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내력벽 기둥이에요. 누워 있는 거 있죠. 이거 우리 뭐라고 그러지 이걸? 바닥. 근데 바닥이 있는데 바닥이 있어요. 여기. 얘가 현재 이렇게 해서 TV 보고 있었어요. TV 보고 있었고 얘도 TV 보고 있었어요. 보좌관 보고 있었어요. 보좌관 아세요? 보좌관? 또 대화 안 되네 이거. 드라마 중에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정재 나오는 거. 안 할게 이제. TV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뉴스도 안 보고 뭐 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자요? 여기 와서도 자고 집에서도 자고 버스 타고 오면서 졸고. 일단 TV 보고 있는데 얘는 개콘 보고 있는데 무너졌어. 그럼 같이 봐요? 같이 봐요. 같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 그럼 요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불이 났을 때 불에 견디는 구조로 돼 있어야겠네. 그래서 내화 구조라는 표현 써요. 그럼 이제 기둥은 내화 구조니까 나무로 돼 있어야 돼? 콘크리트로 돼 있어야 돼? 콘크리트로 돼 있는 놈들이 이게. 내력벽 뭐로 돼 있어요? 근데 얘 보세요. 별로 안 아파 지금. 별로 안 아파. 아픈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내력벽은 참으면 아래. 뭘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비내력벽이에요. 힘받는 벽이 아니야. 그럼 내력벽이 중요한 거예요? 비내력벽이 중요한 거예요? 내력벽.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사익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기둥이 중요해요. 바닥이 중요한 건데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기초라고 돼 있어요. 얘는. 기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바닥을 제외한 기초 바닥이 아니라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은 뭐로 들어가요? 기초로 들어가요.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바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기둥하고 기둥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지하 주차하면 볼록 튀어나온 거 있거든요. 이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저기?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얘가 기둥이 4개밖에 없을 때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얘가 이러고 떠 있어요. 얘가 이렇게 꺾여 이렇게. 꺾이죠. 그럼 가운데다가 기둥 넣으면 되죠. 그럼 이 건물처럼 참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 기둥 보이죠? 저 기둥이 없어야 여기 판판하게 쓰잖아요. 저 기둥 때문에 이 건물이 죽어버려요. 저 기둥을 없애려면 그러면 요 기둥하고 기둥 연결하는 거 있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여기가 판판하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걸 보라고 그래요, 보. 대들보가 무너졌다 막 그러잖아요. 이 보야, 보. 그럼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한 이거 뭐라고 그래? 보. 보. 큰 보, 작은 보? 그런 거 없어요, 보. 뭐라고 해? 보. 지붕이라는 게 있는데 지붕이라는 거는 여기 지붕을 받치는 이게 틀이 있어요. 틀에다가 지붕을 얹힌 거예요. 지붕이 중요한 겁니까? 지붕 틀이 중요한 겁니까? 지붕 틀이 중요한 건데 지붕이라고 자꾸 내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쓰는 계단이 주계단이고
피난 계단이 있으면 주로 쓰는 계단이 중요한 거예요? 피난 계단이 중요한 거예요? 둘도 중요한 거 맞지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주계단이에요. 무슨 계단? 주계단. 그래서 내기 바보지 주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 내기 바보지.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내기 바보지 주라고. 내가 뭐예요? 내력벽, 기둥, 바닥. 최하층 바닥을 포함한 제외한. 그리고 큰 보, 작은 보. 지붕이에요? 지붕 틀이에요? 주계단이에요? 피난 계단이? 그래서 요거를 5개, 4개 중에서 한 6개 중에 4개를 쓴 다음에 아닌 거 하나 넣어놔요. 주요 구조 아닌 거 고르세요가 시험에 3번 나온 거예요. 외우고 있으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 주요 구조부란 내기 바보주로 간단 기억 써놓은 거예요.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단 사익 기둥 아니고 최하층 바닥 아니고 작은 보 이런 거 아니고 차양 5개 계단 이런 유사한 것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건 제외하겠다. 1.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골격 부분인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내기 바보지주. 그래서 요거 힘 받는 벽을 뭐라 불러요? 내력벽. 그리고 서 있는 거 뭐예요? 기둥. 그리고 바닥인데 무슨 바닥 빼고? 최하층 바닥 빼고. 그럼 최상층 바닥은 주요 구조보다. 맞죠? 2층 바닥은 주요 구조보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보다. 최하층 바닥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요거 기둥하고 본데 그리고 여기 아까 계단 중에 주로 쓰는 계단? 주계단. 지붕이 중요한 거가 아니라 지붕 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다수 출제됐던 거예요. 내기 바보지죠. 그다음에 초고층 가볼게요. 초고층하고 고층하고 준초고층이라고 있어요. 이게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일단 초고층이라는 거는 뭐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고층보다 더 높다는 거야. 그럼 고층이라는 게 뭐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법에는 원래 고층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 초고층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고층이라는 건물은 이 건물 딱 보면 똑바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이렇게 해서 봐야 되죠. 꼭대기 보려면 따라해봐. 없다. 50층. 몇 층이에요? 50층 이상. 이거나 제가 아까 층이 구분이 안 되면 몇 메다를 1층으로? 그러면 5, 4? 그럼 200m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초고층으로 본대요.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면 초고층으로 봐요. 그리고 고층은 고3이라고 그래요. 고3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3, 4, 12, 120m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고층 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재는 고층 건물은 고층 건물인데 초고층이 아니래요. 고층 건물하고 초고층 사이 있죠? 초고층에 준한다 해서 준초고층이라고 한대. 그냥 이거 정의를 만든 것 뿐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만 보세요. 62층인데 예를 들어서 180m의 건축물은 초고층 건물이다. 맞아요? 60층인데 180m야. 그러면 초고층이다, 초고층 아니다. 초고층이죠. 몇 층 이상이라서. 그러니까 초고층이죠. 또 여기서 200 있었거든요. 200은 안 넘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두 개 동시 충족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5화 근데 5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 해당이 되면 해당 건축물은 초고층이나 고층이나 구분하겠다. 그래서 아까 층이 구분이 안 될 때는 몇 메다마다. 그래서 4 곱하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만 기억하면 돼요. 고3 초고층 없다. 몇 층이에요? 50층. 그래서 여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혹시 63빌딩이라고 들어봤어요? 63빌딩은 몇 층 건물이에요? 63빌딩 몇 층? 60층이에요. 지하가 3층 있어요. 옛날에는 지하를 층수 살입 안 한다 규정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예요? 63빌딩이라고 그러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눈을 그냥.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은 제일 롯데월드잖아요. 102층인가? 105층인가? 100몇 층인데? 103층인가? 하여간에 100층 넘었어요. 근데 옛날에
63빌딩이라는 거 만들 때 이거 처음 만들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온 것 같은데 일본에 61층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얘 60층이잖아. 그러니까 일본한테 지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하 포함해서 63빌딩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60빌딩이었었어요. 60빌딩인데 몇 층이야 지금? 63빌딩이라고 해놨는데 층수는 몇 층이? 60층이 전망돼 있어요. 지하 3층이고. 지하는 또 많이 파가지고 주차장 엄청 크게 해놨지. 주차장 가면 엄청 돌잖아 이렇게. 63빌딩 안 가봤어요? 거기 보면 63빌딩은 60 건물인데 그때 당시에는 지하를 층수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63빌딩을 했다. 지금은 원래는 정확하게 몇 층이에요? 60층이에요. 그러면 잡으세요. 얘가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불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직통계단으로 연결되는 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피난할 수 있는 공간, 이걸 피난안전구역이라고 그래요. 아까 피난안전구역 많이 만들려고 조금 만들려고? 용종유호 계산한테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으로 30개 층마다 무조건 의무사항, 한 개소 이상. 한 개소 이상 설치하래요? 한 개소 설치하래요? 그럼 10개 해도 되고 20개 해도 되는 거죠?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줄 테니까 많이 하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참고 1 오른쪽 가시면 고층 그럼 고 3, 30층 이상이거나 3, 4, 12, 12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준초고층 그러면 고층 건물이긴 한데 뭔 아닌 거예요? 초고층이 아닌 건물. 한옥은 한옥 자산에 관한 법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관련된 한옥을 말하니까 정의 시험으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건물이 자꾸 노후화되는 걸 조금 뭐하고 억제하고 기능을 다시 한번 살려서 향상하려고 뜯어고치는 거예요. 뜯어고치는 거 우리 대수원한다거나 또는 증축하거나 개축해서 이용하는 행위 줄여서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 얘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지관리 파트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2번 그럼 정부는 리모델링 하는 걸 권장할까요? 재건축하는 걸 권장할까요?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이유는 아직 쓸만한데 굳이 그거 다 철거해서 새로 짓지 말고 웬만하면은 쓸만하면 뭐 하세요? 리모델링 하세요 라고 했는데 리모델링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건축물 짓는 거 보면 우리나라 그 아파트죠. 아파트 전 세계 설치 기술력 있잖아요. 기술력 1위, 2위, 3위 쭉 했는데 20위까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때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는데 아키텍처라고 써있더라고요. 건축 관련된 책자였었어요. 영어로 쓰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 찾았어. 코리아를 찾았어. 아파트 건설 기술력 제일 높은 나라. 코리아 몇 등일 것 같아요? 사우스 코리아. 형판 있으면 형광펜 칠할 뻔했어요. 사우스 코리아가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짓는 거는 1등, 무너지는 것도 1등이에요. 왜? 빨리 설치하거든.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 건설 기술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지껏 뭐만 계속 졌어요? 아파트만 졌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겼어요? 건축법규가 세다 보니까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많이 지려다 보니까 똑같은 것만 지니까 잘 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파트 건설 기술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됐다. 아직 쓸만한데 이거 여기 있는데 여기를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더니 리모델링 하려면 이 안에를 내부를 다 철거 빼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뜯었더니 위에서 갑자기 내려오더니 부르셨어요 그래요. 너무 튼튼해가지고 철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철거 용이하지 않으니까 짜증나네 하면서 다 해버려. 뭐 해요? 재건축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뭘로 전환해버리는 거야? 그럼 아예 이렇게 하자. 처음에 질 때, 너 건물 질 때 리모델링 하기가 쉽게가 용이하게라고 그러죠. 용이하게 만약에 네가 건축물을 지어오면 원래 예를 들어 10층 질 거를 너 12층 짓게 해주겠다는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용적률 높이를 100분의 얼마까지? 120%까지 완화해주겠다는 거야. 용이하게 뭐를 빼오면 설계. 그럼 나중에 추후에는 얘보다는 얘가 많아지겠네. 리모델링이 뭐 될 수 있어요, 그럼? 활성화되겠다 해서 도입한 게 2번. 리모델링을 대비한 특례 이렇게 합니다. 첫째 줄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한 구조로 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셨어. 어유 착하죠? 위로 가는 게 뭐죠? 용적률, 높이, 1조를 100분의 얼마까지? 이걸 130으로 냈었어요. 그래서 120에다 동그라미 쳐놔야지. 1.2배 정도를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로 완화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리모벨. 리모벨. 100분의 120. 리모델 120이에요. 리모델 얼마라고? 120. 안 따라해요. 나 혼자 쪽팔리게. 같이 해야 돼. 동영상으로 같이 해야 돼. 리모델이 어떻게? 100분의 120. 리모델 하면 얼마 나와야 돼? 120. 요거 130으로 나왔던 거 하나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다가 많다 다자예요. 무리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이용하는 건물이니까 뭐가 났을 때 제일 위험하겠네? 불 났을 때. 그럼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해라 이런 규제해야 되죠. 그러면 규모가 크다라는 전제하에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그래서 불특정한 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1번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 잡기가 얼마? 5천, 현관펜 5천 이상. 그게 문화집회, 현관펜, 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 판매, 운수, 여객용, 그리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 이거 다 바글바글한 것들이죠. 근데 규모도 얼마 이상? 바닥면 합계가? 그럼 여기서 화재 나면 이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 얘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고 야 너는 규제를 더 세게 할 거야 라고 만든 거예요. 거기서 동물원하고 식물원 제외했죠.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문화집회 중에 대표적인 게 극장 같은 거거든요. 극장에서 영화 막 보고 있는데 불났대요. 그럼 이 사람들 대피 빨리 해야 되죠. 대피 빨리 못하면 이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가 잘 타게 잘 안 타게. 그러니까 규제를 할 건데 에버랜드 들어봤어요? 에버랜드가 뭐죠? 놀이공원이고 동물원 있잖아요. 그럼 동물원에서 불이 났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응? 낙타 타고 도망가? 이미 우리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걔는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 할 필요가 없잖아. 뭐는 제외하겠다고요?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하는데 답으로 나와요, 걔가. 6,000제곱미터의 동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럼 틀린 거죠. 5,000 이상이어도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원, 식물원은 아니라는 게 답이에요. 근데 뒤에 거 외우고 있으니까 맨날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는 제외한다를 기억하셔야 돼. 동물원, 식물원. 바닥면 잡기가 얼마 이상인 바글바글한 건데 동식물원 뺀다. 그리고 16층 이상, 거기 16층에다가 걔는 종류고 연면적이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무조건 몇 층 이상이면? 16층 이상이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5,200제곱미터고요. 5,200제곱미터인데 얘가 문화 집회 시설 중에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인데 얘가 이제 27층 건물이래.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응? 자, 아까 5천 이상의 문화 집회면 맞지만 동물원은 아니죠. 근데 이건 아니지만 얘 몇 층 이상이네? 어? 16층 이상이죠. 다중이용 건축물 2다. 16층 이상이면 상관없이 다중이에요. 벌써 헷갈리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몇 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예요. 5천 이상의 바글바글이거나 16층 이상이 둘 중에 어느 하나 해당되면 다중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에요. 뒤에 넘겨보세요. 준다중. 다중이긴 아닌데 좀 준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 잡기 얼마 이상? 1,000 이상. 아까 현관펜은 5,000이었잖아요. 지금 얘는 얼마? 1,000. 1,000 이상인데 여기서 혹시 물어볼게요. 다중의 뜻이 뭐예요? 다중? 다중. 다중이라는 거는 9살짜리도 포함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살도 포함해요? 40세도 포함하네? 70세도 포함하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다중이용이잖아요. 근데 위락시설은 누구는 이용 못하는데? 얘네들 위락시설 가서 아저씨 요구르트 2잔만 빨리 주세요. 네? 안 주잖아요. 그럼 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락시설은 무슨 건축물이 아니네? 다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답이 위락시설이에요. 다음 중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러면 바닥면적 7,000제곱미터의 위락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아니죠. 무슨 시설이라서. 위락시설은 아니죠. 근데 준다중에는 있어요. 준다중에
10번에 있어요. 준다 중에 10번에 있으니까 밑줄 쳐야죠. 받은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데 1번에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종합병원까지 있었잖아요. 다 중에요. 근데 여기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관광숙박, 위락, 관광휴게, 장례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무슨 게 특이하게 있다. 위락은 다중은 아니지만 1000 이상이면 뭐에는 가요? 준다 중에는 가요. 그래서 위락설 갖고 많이 틀리게 하니까 체크하자는 거예요. 됐고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구조 건축물이라 1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됐는데 보나 차양이 외벽에서부터 3m 이상 돌출됐다. 이거 건축물인데 얘가 돌출됐는데 이게 3m 이상 나오면 여기는 한쪽 끝은 지지됐죠. 한쪽 끝 지지가 안 됐으면 얘가 자꾸 어떻게 되겠네? 여기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 위험해 안 위험해? 그러니까 얘는 3m 이상이 되면 특수구조라 규제를 더 하겠다는 뜻이에요. 몇 미터 돌출되면? 3m. 3m. 그리고 이번에 기둥 사이를 경간이라고 하거든요. 경간. 기둥하고 사이. 기둥 사이. 그래서 20m 이상이면은 뭐로 본대? 특수구조. 여기 기둥이에요.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이 몇 미터 사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이거 특수구조로 본대요. 기둥 하나, 기둥 두 개니까 몇 미터? 20m. 그래서 기둥 몇 미터? 20m. 3번은 틀릴 게 없는 게 특수설계 시공 공법으로 했어요. 특수설계 시공. 그럼 특수설계를 했으니까 특수구조겠지 뭐. 거기서 그걸 읽고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럼 결론은 두 개만 기억하면 되네. 돌출된 거 몇 미터 이상? 기둥 거리는? 그럼 얘를 무슨 구조라고 그래? 특수구조 건축물이랍니다. 됐고 8번 오늘은 건축을 끝내버릴 겁니다. 별표하세요. 건축법 공부했는데 건축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건축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건축에 몇 개 있는지부터 보세요.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그 5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한대? 건축. 건축이란 신축하고 중축하고 개축하고 재축하고 이전이라고 해요. 근데 맨 끝에 5번은 이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전입니다. 이축이라는 거는 공법이 없어요. 저기 이축권 개발제한구역에 용마루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공법 공부할 때 이축은 안 나와요. 우리 5개인데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있는데 전부 다 뭐에 접해 있어야 되겠네 다? 도로에. 도로에 접해 있는데 얘는 이미 건물이 있어요. 얘 이미 건물 있어. 얘 건물 있어. 얘 건물 있어. 얘는 건물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기 신축할 때 새로 지었다는 뜻이죠. 저 신자가 무슨 신이에요? 매울 신이에요? 새 신이죠. 그럼 새로 지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 지었어. 그럼 나는 뭔 축한 거예요? 신축한 거죠. 이걸 누가 틀리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저거 신축이네 이렇게 하겠죠. 공인중개사 주변에 개도 뭐야 발로 찾아야 그러면 신축 그래 신축. 개도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건 뒤에 게 나와요. 뒤에 게. 여기 만약에 여기다가 부속 건축물이 있었어요. 주된 건물이 있었어. 이제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다 주된 건물을 진 거예요. 화장실이 있는데 집을 진 거예요. 잘 봐요. 화장실을 짓고 나니까 집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있으니까 화장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속 건물은 없는 거로 봐요. 처음에. 그럼 얘가 없는데 지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신축. 그래서 부주신이라고 그래요. 부속 건물만 있는데 주된 건물 지면 뭘 한다? 신축. 근데 주된 건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화장실을 졌다, 창고를 졌다. 이거에 딸려 있는 거죠. 그럼 바닥 면적 늘어났죠. 늘어났으면 뭐예요? 증축. 증축이라고 그래요. 그럼 증축은 뭐가 증축이냐? 기존의 건물이 있었는데 없었는데요? 있었는데 옆으로 가거나 위로 가면 이게 증축이잖아요. 보세요. 뭐가 커지나? 이렇게 커지면 무슨 면적이 커졌네? 무슨 면적이? 건축 면적이 커진 거죠. 이 면적이 커졌잖아요 지금. 그럼 이 커지면서 바닥 면적을 더한 거를 뭐라고 하죠? 연면적이 증가된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줬어요. 그럼 뭐가 늘어난 거죠? 층수 또는 뭐가? 높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늘어나면 이걸 증축이라고 그래요. 증축이 뭐예요? 그러면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높이나 층수 어느 하나라도 늘어나면 뭐예요? 증축.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들어간 것도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부속 건물은 안 보이는 거로 봐야 돼. 근데 주된 건물인데 부속 건물 들어가면 증축이야. 이 두 개를 갖고 시험 많이 내요. 어려워? 이거 어려워? 자, 묻는 말에 대답해 줘봐요. 화장실인데 집 졌어요. 신축. 집 있는데 창고 졌어요. 그 개념만 기억하면 돼. 주된 건물이 있었는데 부수되는 게 들어오면 연면적이 증가된 거잖아요. 증축인데 부속 건물인데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완전 새 거라 뭐예요? 신축으로 봐요. 그리고 개축하고 재축은 원인이 약간 달라요. 얘는 고칠개짜니까 내가 건물을 뭐 해야 되는 거네? 철거. 근데 철거하고 지어야 돼요. 근데 재축은 내가 철거한 거야? 멸실이 된 거야? 멸실. 그러니까 철거하고 나서 다시 지면 뭐예요? 개축. 멸실되고 나서 다시 지면 원인이 다른 거죠. 근데 같은 규모 내로 져야 돼요. 같은 규모 내로. 다시 지면 뭐라고 해요? 다시 지면 개축 아니면 재축. 철거하고 동일 규모 내로 같은 규모로 졌어요. 그럼 뭐예요? 개축. 멸실이 되고 같은 규모로 지면 재축이에요. 그러니까 층수 연면적을 다 동일 규모 내야 돼요. 근데 얘가 같은 규모가 아니라 증가됐을 때가 문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요 놈이 잘 나와요. 증가됐는데 이게 철거냐 멸실이냐. 근데 전부 철거냐 일부 철거냐 전부 멸실이냐 일부 멸실이냐. 단수 남기 하나만 제가 해볼 테니까 단수 남기 되나 한번 보세요. 자, A가 있었고 B가 있었어요. 자, A 몇 층이에요? B 몇 층이에요? 이거 기억 못하면 이따 제가 묻는 말에 대답 못해요. 5층이에요? 6층이에요? 3층인 거 기억하셔야 돼. A 몇 층? B도 몇 층이에요? 3층. 자, 철거했습니다. 자, 얘는 전부 철거예요? 일부 철거예요? 일부 철거예요? 얘는 무슨 철거예요? 됐어. (3월 1일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는 언제예요? 12월 25일. 제헌절은? 7월 17일. 광복절은? 3월 8일은? 제 생일이에요. 기억해야 돼. 38광 때. 정신 없을 거야. 자, 얘가 건물을 새 거를 하나 줬어요. 이렇게 일찍 줬어. 얘 뭐 한 거죠? 응? 5가지, 저 5가지 중에 뭐 하나 했어, 지금 제가. 지금 뭐 한 거라고요? 일단 뭐 원인이 뭐예요? 근데 아까 몇 층이었는데? 그거 까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딴 거 내가 물어본 거 그래서. 몇 층 이내예요? 3층 이내. 그럼 뭐 한 거죠? 개축. 2층 지면 개축하고 3층 지면 이게 개축이에요. 개축. 무슨 규모 내로 줬기 때문에 같은 규모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만약에 얘는 아까 이러고 있는 이거 남은 상태 이거 증가시켰어. 얘는 뭐 한 거야? 이게 뭐예요? 방금 했는데 방금. 아까 몇 층이었어요? 철거를 했는데 동일 규모 냅니까? 개축. 3층 지면. 그렇죠. 아까 몇 층이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다 개축인 거예요. 동일 규모 내면 무슨 짓을 해도 다 개축인데 얘가 문제. 얘가 증가됐을 때. 자, 이게 전부 철거된 상태에서 늘어났죠. 완전 새 거죠. 이거 신축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일부 철거했는데 늘어났잖아요. 신축은 아니 남아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증축. 그래서 전부 철거하고 증가되면 신축. 일부 철거하고 증가되면 증축이에요. 그래서 전부를 철거한 후 증가가 돼 버렸다. 전부 철거한 거죠. 새 거니까 뭐예요? 신축이에요. 일부를 철거했는데 남아 있는데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증축이에요. 증축. 증축인데 얘가 원인이 철거가 아니라 멸실이었던 거예요.
몇 시로 다시 졌는데 동의 규모 내면 다 뭐라고 그러죠? 동의 규모 내면 다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재축. 다 재축이야. 근데 완전히 멸실되고 늘어나면 신축. 일부 멸실되고 늘어나면. 근데 일부 멸실이란 말은 표현이 약간 애매해요. 멸실이란 다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층만 날아갔다는 전제하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론이니까 멸실은 다 없어진 게 멸실이니까. 그래서 일부가 멸실이 됐다라면 그때는 늘어나면 뭐다? 증축. 그래서 전부 멸실되고 늘어나면 신축. 일부 멸실되고 늘어나면 증축이에요. 시험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주요 구조부 있었죠? 주요 구조부가 뭐였어요? 그러면 내기? 내기? 바보지주. 내가 뭐였어요? 내력벽, 기둥, 바닥. 그 다음에 보예요? 큰 보예요? 보. 지붕이에요? 지붕 틀이에요? 주가 뭐죠? 주계단. 걔를 해치 안 해요. 해치 안 하고 동일 대지에서 위치만 옮겼어요. 무슨 대지 안에서? 같은 대지 안에서 뭐만 옮긴 거? 위치만 옮긴 거. 이전이라고 그래요. 문화재 이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걸 철거하면 문화재가 다 소실되니까 안 돼서 문화재 살짝 옮겨놨다. 이거 이전이라고 표현하면 돼. 실무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 해체하고 해체하지 않고요. 해체하는 순간 뭐 돼요? 개축돼 버려요. 그리고 같은 대지 옮기면은 이걸 이전이라 하는데 이게 다른 대지로 왔어요. 다른 대지로 오면 얘 뭐라고 해야 되지? 신축 또는 뭐예요? 증축이라고 해야 돼. 그 대지가 나대지일 수도 있고 건부지일 수도 있잖아. 얘가 만약에 나대지로 왔잖아요. 나대지로 오면 뭐예요? 신축. 건부지로 오면 증축. 신축 또는 증축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대지일 때? 다른 대지. 같은 대지가 아니라 다른 대지면 그 대지가 나대지면 신축이고 건부지면 증축이니까 신축 또는 뭐로 본다? 증축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에 관련된 내용 전부예요. 이거 왜 할 게 없어, 할 게. 보시면 1. 신축부터 볼게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졌다. 당연한 신축인데 가로가 중요합니다. 부속 건물만 있어. 화장실 있는데 대지 새로 집을 졌네. 주된 건물 졌네. 뭐예요? 신축. 부주, 신. 오른쪽에 증축. 제가 아까 네 가지를 했죠. 옆으로 가면 아까 뭐 건축 면적, 연면적, 위로 가는 거 층수하고 높이. 늘리면은 뭐라 한다? 증축. 참고에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하든 아니면 떨어져서 하든 별도 관계없이 증축이다. 무조건 늘어나면 뭐다? 증축. 3번 개축이라는 건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기서 뭐 하고라고 돼 있어요? 키워드는 철거예요. 철거하게 되고 종전과 무슨 규모? 같은 규모. 다시 지면은 개축인데 4번에 재축은 뭐가 다른 것뿐이에요. 원인이 철거가 아니라 멸실일 때 법령 이전 요건을 갖추면 재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전 보세요. 이전. 아까 주요 구조부 해체하고 해체하지 않고 무슨 대지 안에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 옮긴 거예요. 그래서 해체 안 하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 옮겼다. 뭐라 한다? 이전. 이거 한꺼번에 5가지를 부를 때 무슨 행위였다고 그래? 근데 개축을 하는데 이만큼 바닥 면적 한 20제곱미터만 개축한 거야. 이것까지 허가받아라 하면 그렇죠. 그래서 건축은 원래 뭐 받는 게 원칙이냐면 허가받는 건데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하로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면 신고하는 거로 본다 해서 신고 대상 1항이 그거예요. 원래는 다 뭐 받는 거예요? 허가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하다. 그럼 얘는 신고만 해도 허가받은 걸 보겠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허가인데. 그래서 이게 건축이고요. 뒤로 넘겨보세요. 대수선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한 행위는 무슨 행위? 건축행위. 그럼 이제 대수선이라는 거 있어요. 수선하고 대수선의 차이점은 뭐냐? 수선은 집수리하는 거죠. 근데 대수선은 집에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거 뭐라 불렀죠? 아니, 그 내기바 보지를 뭐라고 하냐고.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를 수선하면 대수선으로 봐요. 형광등을 간도 갈았어. 뭐예요? 수선할 때 허가 받습니까? 이거 형광등 가면서 여기 노원구청 들어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는 경량어로 그냥 수선인데 중요한 걸 건드리니까 뭐라고 부르고? 대수선. 대수선은 당연히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럼 대수원은 뭐를 주로 건드릴 때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해체, 증설, 뭐 변경 등을 할 때 허가받게끔 하겠다. 그래서 거기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 영의조 하는 것을 말하는데 1. 주요 구조부를 수선 변경하는 거, 외부 형태를 바꾸는 거, 다가구 다세대 세대수 증가를 위해 하는 거. 이하 대통령 영의조 하는 게 1번부터 8번이에요. 1번부터 8번 하고 나면 이제 건축이 기억이 안 나요. 얘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도로하고 나면 대선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은 거예요. 기억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대수선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끝내버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